안녕하세요, 로그디자인 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잠실 롯데캐슬 골드 64평에 찾아왔습니다. 왜 잠실 지나가다 보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 빌딩 있죠? 바로 그 건물이에요. 이 댁은 64평이나 되는 대형 평수였는데요, 비포 사진을 보면 마치 30평대 같은 구조가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로그가 가장 잘하는 구조 변경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구석구석 심도 깊은 하이엔드 시공으로 계획해보았습니다. 현관부터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쪽집게 강의로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기존에 현관을 보면 현관이 복도와 함께 넓게 빠져서 주방을 오히려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차피 현관과 복도는 동선의 개념이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니까 복도를 줄여서 거실과 라인을 맞춰주고 작아진 현관을 디자인해서 고급스럽게 톤앤모드 하였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동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브제 공간을 만들어서 이 댁의 고급스러운 모드를 한 면에 담았어요. 하부에는 생활을 플랜테리어에서 화사함을 주고 거울도 보고 디퓨저도 올려서 호텔 로비 같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유리 조명도 참 이쁘죠? 선반도 세라믹으로 함께 제작해보았습니다. 원래 현관에 분배기나 통신 단자함들이 많죠. 이곳도 분배기 때문에 협소한 수납장이 있었는데요, 분배기를 이동하면서 넓은 팬트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방과 현관에 분배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하게 이동하면 자유롭게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넉넉한 수납 공간이 집안의 수납 공간으로 꼭 필요해요. 중문은 이렇게 포켓으로 제작하고 자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부에 레일도 매립해 주었고요. 이 복도는 비포 사진을 보면 아무런 용도 없이 그냥 넓은 동선으로만 쓰여서 참 아쉬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 하프장을 설치해서 가족 사진도 올릴 수 있는 코지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웰컴 공간을 만드실 때는요, 장을 평범하게 직사각형으로 제작하지 마시고 이렇게 코너를 라운딩 해주면 동선도 훨씬 편하고 더욱 로맨틱한 모드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도어도 프렌치 스타일로 제작하고 상판과 함께 거울 후면에도 세라믹을 시공해서 거울에 조명이 들어오면 더욱 우아한 무드가 연출됩니다. 기존의 복도는 꽉 막혀서 참 답답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라운딩 가벽과 유리를 설치해서 개방감 있고 멋있는 공간이 탄생했어요. 맞은편 벽체도 라운딩을 처리해서 러블리한 느낌을 살려보았습니다. 이쪽은 주방인데요, 기존의 주방을 보면 복도로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철거하고 넓히니 광활한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주방 폭이 3,500이었는데요, 구조 변경 후 5,000에 가까운 대형 주방이 만들어졌어요. 아일랜드 길이만 4,000 정도로 아주 넓어졌습니다. 아일랜드 깊이는 1,200으로 제작해서 앞뒤 수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예전에 타워 팰리스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납장에 세라믹을 부착해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세라믹이지만 모두 수납이 되는 서랍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쪽 측면에도 수납장을 제작해줬어요. 이 수납장 깊이는 싱크대처럼 깊을 필요가 없어서 400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비타민이나 물티슈, 구급약품 등 공용부에서 필요한 물건을 넣기엔 충분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집안에는 수납이 많아야 살면서도 이쁜 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쁜 집만 만들면 나중에 이사 들어오고 짐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장 안에도 이렇게 서랍이 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어요. 한쪽에는 티백이나 커틀커리 같은 작은 물건을 수납하기에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주방 벽면을 타일이나 도장으로 마감하는데요, 이렇게 브론즈경을 넣으니 공간이 훨씬 확장되어 보이죠. 멋있는 라운지 바에 온 느낌이에요. 상부에는 얇은 선반을 철제로 제작하고요, 조명도 넣어서 브론즈에 비치는 모습이 더 화려하고 분위기 있게 연출되었습니다. 측면으로는 이렇게 이쁜 그릇이나 와인잔을 수납하는 장식장을 제작했어요. 전체를 원래 원목으로 제작해서 장을 열 때마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내밀어 것까지 신경을 쓰면 집안의 품격이 달라지는데요, 측면 조명도 헤펠레 제품을 사용해서 빛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했어요. 수납장 자체만으로도 우아한 디자인이 연출되었습니다. 식탁은 보컨셉 제품인데요, 요즘 정말 핫한 익스텐더블 형식의 제품입니다. 평소엔 4인으로 쓰다가 넓히면 6인까지 앉을 수 있고요, 이 체어는 리네로제 제품이에요. 조명은 빛의 그림자도 멋있는 루체플랜 호프로 홈스타일링 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벽을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동선이었는데요, 아일랜드로 조리대와 쿡탑을 옮겨서 이 좋은 거실뷰를 보며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푸드 일체형인 밀레 인덕션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양념 망장과 옆으로는 이너 서랍이 있는 2단 서랍을 넣어서 편리한 동선이 나왔어요.
수전은 한쑥으로의 제품이고요. 옆쪽으로 밀레 식기세척기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해보았습니다. 뒤쪽은 냉장고와 키 큰 장인데요. 이쪽은 비포 사진을 보시면 도배로 마감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때 주방이 딱 잘려서 더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쪽 벽을 깊이 300 정도 되는 장으로 만들어서 거실에서 봤을 때 좌우가 연결되어 더 넓어 보이는 주방으로 계획해봤습니다. 우측은 키 큰 장에 밀레 오븐을 빌트인으로 넣었고요. 하부를 열어보면 밥통장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맨 밑에도 레일을 달아서 꺼내 쓰기 좋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레일을 달지 않으면 깊숙한 공간을 쓰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는 LG 시그니처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수납장을 쭉 지나서 이쪽은 원래 보조 주방이었는데요. 보조 주방 가벽을 철거하고 메인 주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훨씬 개방감이 있죠. 항상 보조 주방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보조 주방 없앤 게 아니라 조금 줄였어요. 보조 주방에는 꼭 필요한 애벌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게 계획했어요. 근데 이 버튼은 뭘까요? 주방에 라인 조명과 마그네틱 조명을 합쳐서 디밍을 해보았어요. 요리할 때는 밝게 켜고 밤에는 은은하게 비칠 수 있도록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댁의 공용부는 거실을 확장해서 더 넓혀주었습니다. 벽면은 도장 작업을 진행했고요. 바닥은 1200에 1200짜리 대형 타일로 시공했어요. 그동안 거실에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자주 시공했는데요. 1200짜리 정사각형 타일을 시공하니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웅장한 무드가 있습니다. 우물천정도 알값을 넣어 부드럽게 연출해 주었는데요. 이런 작은 차이에서 하이엔드를 만들어냅니다. 거실에 큰 디자인 없이요. 천정의 곡선만으로도 우아한 무드가 연출되었어요. 이 소파와 1인 체어, 테이블은 모두 보컨셉 제품입니다. 이 1인 체어의 카멜 컬러가 정말 유명한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덱은 공용부의 러블리한 느낌과 맞도록 아이보리 컬러로 홈 스타일링 해보았습니다. 소파는 한쪽 측면이 팔걸이가 아닌 라운딩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거실이 더 넓어 보이는 제품이에요. 이쪽에는 숨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부에는 로봇 청소기도 넣고 위쪽에는 게임기를 넣을 수 있도록 안쪽으로 HDMI 선을 연결해서 게임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해보았습니다. 이쪽은 원래 벽으로 답답하게 막혀져 있던 복도였는데요. 다행히 가벽이라 철거해서 이렇게 아늑한 알파룸이 탄생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자녀분들과 함께 독서하는 가족 서재입니다. 오픈 서재인 만큼 기성품보다 딱 맞게 제작 가구를 설치했습니다. 테이블은 오크 무늬목으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테이블의 다리를 타원형으로 비스듬히 세워지도록 제작해서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높여보았어요. 조명은 조지 넬슨의 버블 램프로 홈 스타일링 해주었습니다. 서재장은 지저분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모두 도어를 달고 자주 보는 책들만 오픈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어요. 제가 SBS 스페셜에서 보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집 아이들은 각자의 방이 아닌 거실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책도 읽고 옆으로 PC를 두어서 강의도 듣고 수행평가도 하는 공간이에요. 상판 뚜껑을 열면 내부에 콘센트가 있어서 컴퓨터 전선을 숨길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PC가 아이들 방에 있지 않고 거실에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요.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하부장에는 소형 프린트기를 설치할 수 있게 슬라이딩 레일을 서랍형으로 제작해 보았어요. 전선과 프린트만 감춰도 깔끔한 서재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공용실로 가볼게요. 공용욕실 비포 사진을 보면 문을 열었을 때 양변기가 딱 보이는 구조였어요.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변기를 옆쪽으로 이설하고 전면에는 멋이 있는 조적 세면대와 조명이 보이도록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보통 욕실은 샤워 후 습하니까 문을 자주 열어두게 되는데요. 구조 변경 덕분에 문이 열려 있어도 이 자체로도 멋진 욕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면대는 멋있는 무늬의 타일로 널찍하게 제작하면서 이렇게 하부에 수납장도 만들어줬습니다. 거울에서도 조명이 나와서 조명에 비친 타일이 참 무드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오묘한 빛이 아름다운 펜던트도 함께 설치해보았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하이엔드 욕실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안쪽 샤워실도 젠다이를 만들어서 디스펜서를 올릴 수 있도록 제작하고 수전은 모두 매립해주었습니다. 욕실 천정을 최대한 높여주고 도장을 작업해서 무광으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후드는 퓨젠트 팔레트 제품입니다. 블루투스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조명도 나오는 최신형 제품이에요. 알파룸 안에 아이들 방과 공용 욕실이 함께 있는데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펜시한 무드의 자녀분들 방입니다. 침실과 책상을 분리해주는 구조인데요. 침실은 아늑하게 한쪽으로 배치해서 머리맡에서 책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복층 펜션에 놀러 온 느낌일 것 같은데요. 침대의 단을 높이고 계단과 안쪽은 모두 수납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코너는 모두 안전하면서 러블리하게 곡선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모노톤의 머스타드 컬러가 포인트되어 세련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책상 위에 상판 콘센트도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제품인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타공판도 하단의 일부는 매물을 붙일 수 있게 민자로 제작하고 상부는 타공판으로 특수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덱은 두 자녀분들의 방을 동등하게 똑같이 디자인하길 원해서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만들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벙커 침대와 가운데 도어를 열면 방이 연결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함께하고 또 나만의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로그는 공용뿐만 아니라 항상 자녀분 방에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 가구를 많이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은 방에서 잠만 자면 되지만 아이들은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수납도 해야 해서 방을 더 알차게 써야 되거든요. 물론 기성품 가구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유년기 시절에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방이 생긴다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집과 내 삶의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안방은 손잡이가 없는 히든도어인데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대망의 마스터 침실입니다. 와, 안방 정말 멋있는데요. 잠잘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쪽이 발코니로 되어 있어서 짐만 쌓이던 공간인데요. 이렇게 확장해서 라운지 공간도 쓸 예정이니까 정말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안방은 프렌치 컨셉으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고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형 평수로 이사가는 분들은 나름대로 클래식한 모드를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요즘은 모던이 유행이니까 둘 중에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내가 살 집은 나만의 취향이 깃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실에 웨인스코팅으로 클래식하게 또 로맨틱한 무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닥재도 공용부는 모노톤의 타일이라면 침실은 노란기가 빠진 원목마루로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벽체는 벤자민 머로 전체 도장해 보았어요. 앞쪽으로는 수납을 꽉꽉 넣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붙박이장 안쪽에 선반을 설치하실 때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레일을 달아서 인출식 선반으로 제작하면 안쪽 깊은 곳의 옷들도 한 번에 볼 수 있어 참 편리해집니다. 수납이 이 정도라면 로그가 아니죠. 드레스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드레스룸입니다. 시크한 모드로 한쪽에는 브론즈 킥텐장을 쭉 설치하고 여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가방장이에요. 이 가방장도 원목으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소중한 가방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서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제작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서랍장을 만들었는데요. 맨 윗칸은 시계나 장신구, 액세서리장을 만들어서 인출식으로 만들고 하부에는 속옷장을 만들었어요. 거울도 천장까지 딱 맞게 제작해서 상반신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울을 중앙에 두면 양쪽 앞뒤로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으니 이쁘기도 하고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액세서리장 하단에 조명도 넣었는데요. 이렇게 조명을 넣으니까 마치 명품 편집샵에 온 느낌입니다. 이 댁 안방 욕실이 정말 멋있는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 모드 정말 멋있는데요. 공구의 러블리한 느낌과 별도로 시크한 모드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미들 그레이 톤의 1200짜리 대형 타일로 전체적인 톤을 잡고 세면대는 다크한 모드의 천연석 텍스처로 대형으로 제작해보았어요. 이 세면대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상부는 벽 안쪽으로 수납장을 제작하고요. 세면대에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만들고 타일로 함께 마감해보았습니다. 수정과 액세서리도 다크그레이와 함께 블랙으로 포인트를 하니 멋있는 욕실이 탄생했습니다. 이쪽은 조정 욕조를 제작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스펜서 선반에도 조명을 넣어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샤워 수전 참 멋있는데요. 옆쪽으로는 별도의 샤워 공간도 만들어 대형 가정 욕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바라기 수전은 천정에 매립했고요. 조명도 함께 나오게 해서 별도의 할로겐 조명 없이 조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정은 전체 무광으로 도장을 했는데요. 거울 후면에서 조명이 나와 천정까지 은은하게 비추는 모습이 보름달같이 참 웅장하고 멋집니다. 이번 현장은 클라이언트께서 공사 진행 중에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시는 동안 마무리해보았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좋아해주는 가족들 덕에 참 보람찼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인테리어가 어쩌면 공사 전에는 무형의 재화인데요.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과로 보답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작업 같아서 뿌듯합니다. 다음에도 가족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